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조국 사태로 비롯된 정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는 잘 안 하던 행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상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상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녹지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시간가량 맥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 갑자기 친대기업 행보를 벌이는가 하면 취임 이후 한 번도 안 하던 주한 외교단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고 본인들의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초조감 때문일까요? 갑자기 안 하던 행사들을 막 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자들과의 맥주 파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과 해서 만난 그 대화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듣고 있는 기자들이나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내 녹지원으로 출입기자단을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같은 경우 지지율이 참 높았을 때입니다. 5월달, 10월달, 5월달, 8월달 두 차례나 기자들과 이런 격이 없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7년 취임한 직후에는 기자들과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2017년 8월에는 집무실로 기자들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또 한 번 산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기자들과의 맥주 파티를 녹지원에서 가진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맥주 파티일까요? 지금 기자들이 부글부글 끓는 것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기자들과 자주 기자회견을 갖겠다, 격이 없이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신년 연두 기자회견 말고는 지금 제대로 이렇게 격이 없는, 시나리오 없는 기자와의 대화가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고 특히 나라가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생긴 지 이렇게 갑자기 경제가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과 경제 관련 토론회 한번 못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과 간단하게나마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기자들을 겁을 냅니까? 맥주 파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언론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1시간 정도의 짧은 맥주 파티, 그것도 스탠딩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런 파티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식적인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했던 대화 내용을 보면 화가 조금 납니다. 이날 행사에는 내외신을 포함해서 모두 240여 명의 기자가 참석했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수석 등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헤드 테이블을 포함해 모두 24개의 테이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요, 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짧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24개의 테이블을 돌면서 기자단과 악수하고 그룹별로 기념 촬영하고, 이거는 쇼 이벤트 아닐까요? 자,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답니다. 기자단을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정에 허덕여서 그런 계기를 놓쳐 아쉽다.
일정에 허덕였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청와대에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한가롭기 거지없습니다. 백악관의 대통령 일정과 비교해보면 정말 한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무슨 문제가 없겠죠? 아무튼 에너지 넘치게 일하는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조국 사태로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전에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를 만큼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제가 볼 때는 한가하다고 봅니다. 초를 다퉈서 여기저기 다니고 알아보고 회의를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을 어떻게 봅니까? 1대1 대면합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1대1 대면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지금의 여권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장관들과 토론 제대로 합니까?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씨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1대1로 보고하고 대면 보고하고 한 거 별로 없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빠서 지금 기자들 보고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하는데 일정에 허덕여서 그런 계기를 놓쳐 아쉽다. 이게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정을 잡았으면 제대로 기자들 모아서 토론을 하든지 기자회견을 해야지. 1시간 정도 시간에 맥주 파티하면서 24개 테이블을 돌고 그 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악수하고 인사해도 시간 다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움직여가는 제4부다.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기여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뭐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했네요. 언론은 권력이 없으나 진실이 가장 큰 힘. 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안 해도 기자들 다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선배 언론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통제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만 일단 기사나 행간으로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은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와 진실을 균형 있게 알리려는 스스로의 성찰과 노력이 중요하다.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기자들께 감사하다. 아니 지금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이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언론 자유를 갖다가 향유하게 만드는 정권입니까? 아니 적어도 SNS 네티즌들까지 고발하는 그런 청와대는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지금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고 뭐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이 없고 지금 TV 한번 켜보십시오. 이게 통제되는 나라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얼굴은 포함이고 실명 다 공개하고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그대로 내비친 대한민국의 종편 공중파 방송들 뉴스 보도 채널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얼굴을 갖다 가립니다. 트리밍합니다. 정권 눈치 보는 겁니다. 또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제어가 안 해줘가지고 영업 못할까봐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TV조선까지도 제가 보니까 지금 정경심 씨 얼굴 가려버립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얼굴을 공개하는데 TV조선은 가립니다. MBN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MBN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본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하니까 지금 뭐 알아서 지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공포정치도 아니고 KBS, MBC는 사장부터가 완전히 문재인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공영방송의 뉴스입니까? 이게 지금. 조금 비판하면 또 뭐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뭐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협박하고 이런 정권이 무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로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은 없고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게다가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청와대 가짜뉴스 몇 개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민주당, 유시민은 뭐 때만 되면 사과합니다. 때만 되면. 아니면 말고 가짜뉴스 내고 또 사과하고. 그런데 보수 쪽은 무조건 지금 탄압을 합니다. 그래 놓고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내놓습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이
무슨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 고소하니까 권익위가 이해충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한 유튜브나 SNS 고발한 거는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언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동네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천명했듯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업에 끝까지 동반자가 되달라. 동반자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권력의 길이 있고 언론은 언론의 길이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언론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제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미국조차도 케네디, 닉슨 모든 사람들이 언론을 비판을 받았고 언론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언론과 절친한 관계의 대통령은 거의 찾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얼마나 사이가 안 좋습니까? CNN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청와대와 언론이 사이가 좋은 나라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예의는 지키고 비판의 정도는 지켜야 되지만 비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자들과 맥주 마시면서 한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가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정말 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언론 자유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과 했다는 말은 도저히 평정심을 가지고 듣기가 거북합니다. 지금 댓글도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주입니다. 화나요가 좋아요의 거의 뭐 수십 배입니다. 왜 이럴까요?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댓글을 보면 광화문 집회 방송 안 하는 언론사들, 또 노란 딱지 붙인 이 현실 유튜브에 이런 거에 대한 비판들이 쫙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1시간 동안의 맥주 파티, 국민들은 그리고 기자들 중에서 정신이 제대로 바뀐 분들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